안녕하십니까. 버럭 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황산고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버럭 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그 황산고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흔히들 뭐 황산고토 그러면 이제 황산, 마그네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나무는 후지 계열 미얀마 부사밭에 와 있는데요. 아직 적과가 다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적과를 하다 멈췄는데 한 반 정도 이렇게 적과를 끝낸 상황이고요. 오늘은 황산고토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5월 지금 중순 말로 향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잎농사가 진행이 됩니다. 잎농사가 5월달, 6월 초순까지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서히 이제 6월달부터서는 이런 잎이 건강해져야지만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열매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산고토, 황산 마그네슘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매년 그 5월 말부터 6월달 해서 황산 마그네슘을 한 3번 정도 연면 시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잎이 건강해야 이렇게 잎이 진한 녹색이 되고 이파리가 이렇게 두꺼워야 됩니다. 두꺼워야지만이 병충해 예방도 되지만 이런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열매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로 영양분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잎이 건강을 해야 꽃눈 형성도 훨씬 잘 되고 내년에 꽃눈 분화를 통해서 튼실한 열매가 열릴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산고토나 황산 마그네슘이랑 같은 그 말이고요. 앱솜 소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널리 알려진 황산고토는 식물의 성장과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첨가제입니다. 첨가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황산고토를 많이 쓰시는데, 황산고토 요 고토를 쓰시면서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식물의 건강과 생산성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있죠. 찾고 있는데 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그 두 가지 요소인 마그네슘과 황을 모두 함께 쉽게 말해서 희석을 해놓은 게 섞여 놓은 게 황산고토입니다. 황산 마그네슘. 그래서 이 비료에 대해서 이제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식물을 성장을 촉진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잎을 통해서 열매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잎이 건강해야 열매도 건강합니다. 그러면은 잎이 건강하면 가을에 열매를 수확을 하실 때, 사과를 수확하실 때 상당히 기쁨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서 그 얘기를 드렸지만, 마그네슘은 다양한 식물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를 하든 토양 시비를 하든, 나무의 즐거움은 시간을 지나면은 금방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눈으로 확인이 되냐면, 이런 엽록소, 쉽게 말해서 이파리가 아주 진한 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좀 약간 진한 색으로 변했죠. 이렇게 진한 색으로 변해야 건강한 잎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소의 필수 구성 요소가 그 마그네슘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마그네슘을 적절하게 공급을 하시면 아주 광합성을 보장을 하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엽록소 생산에 항상 도움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그네슘은 엽록소 그 향상에 합성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햇빛을 흡수하여, 이런 그 이파리가 햇빛을 흡수하여 열매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면 시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갈반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잎이 노랗게 변합니다. 변하고 성장이 둔화가 되고, 그리고 성장이 둔화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또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 활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되고요.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잎이 건강하면 황산 마그네슘 비료는 마그네슘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식물에 필요한 또 다른 영양소, 우리가 흔히 하는 황 있죠. 황도 공급을 합니다. 유황은 다양한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백질과 효소를 형성하는데요. 황산 마그네슘을 통해서 햇빛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 충분하게 영양제를 우리가 주듯이 아주 많은 영양을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하면, 통양 시비보다는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흡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를 저는 지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람이 건강하면 질병이 적게 오다시피 나무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파리가 상당히 건강하면 질병 저항성이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물은 질병과 해충으로 스스로 많이 보호가 되죠.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을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면 세포벽이 형성이 됩니다. 이파리의 앞뒤로 세포벽이 형성이 돼서 질병의 저항성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잎이 건강하면 나무도 자기 방어를 하겠죠. 자기 방어를 함으로 인해서 질병의 저항성을 상당히 높여주고요. 물론 토양 시비를 할 때는 약간의 뿌려주는 것보다는 용액을 타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뿌려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땅을 파서 이렇게 묻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는 잘 하지 않고 거의 연면 시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중면하고 있습니다. 연면 살포는 직접 이렇게 이파리가 직접 흡수할 수가 있어서 많이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양은 20단말 기준으로 해서 한 1.5kg, 2kg 정도 희석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 가온 옆에 기원호 가신 분이 황산고토, 염화칼슘을 20kg 한 포씩 때리 넣어 가지고 약해를 입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밭은 올해 꽃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약해를 입어버리면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뜨겁기 때문에 이파리가 타버립니다. 한여름에 저희들이 그 농약을 살포하지 말라는 이유는 25도 이상이 넘어가면 분명히 약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농약을 살포를 하시라, 이렇게 권장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염화칼슘 자체가 물에 희석을 해 놓고 손을 이렇게 담가 보면 손이 뜨겁습니다. 근데 20단말에 한 포 20kg를 넣었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람도 뜨거운데 나무 이파리는 그냥 타버리죠. 빨갛게 변해버립니다, 이런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파랗게 진한 녹색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결론을 내드리면, 황산 마그네슘 비료는 식물 성장과 건강에 아주 풍부한 이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황산고토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도 20kg 한 포에 좀 싸죠. 다른 그 비료에 대해서. 물론 그 액상제로도 나오는데, 액상제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 20,000원 정도. 그러면 20단말에 한 병 정도로 희석을 해야 되는데, 황산고토 이렇게 일반 비료는 20kg 한 포 가지면 한 10번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따지든 사용량을 조금만 조율을 잘 하시면 액상제보다는 분말이나 이렇게 작은 알맹이로 되어 있는 그런 비료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도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듯이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료는 식물의 건강한 그 성장을 촉진을 하면서 엽록소 생산을 강화를 합니다. 엽록소 생산, 이파리가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그 마그네슘 성분을 흡수를 하게 되면 질병도 예방이 되고 많은 그 사과가 열매가 커지는데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량을 꼭 여러분들이 그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그 비료를 사용할 때 단용 살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시간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 저하게 되기 때문에 혼용을 하는데, 일반 정규 방제 하실 때 마그네슘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섞어서 혼용으로 살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6월달은 또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는 때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약간의 이제 꽃눈이 형성이 되고 그런 과정이 지나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꽃눈 자체가 형성이 된 거죠. 이거는 꽃눈 자체 형성,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분을 좀 공급해 주시면 훨씬 좋은 꽃눈을 내년에는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식물은 사람이 보살피는 대로 분명한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가미를 하시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조금 힘이 들어도 황산고토, 황산 마그네슘 정규 방지할 때 5, 6월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시비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안동 하늘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고 약간 소강 상태가 돼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와도 좋지 않은 점은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다행히 꽃도 지고 열매가 형성되는 과정이라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비가 오면 질소 성분이 나무에 많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되죠. 그래서 웃자라는 도장지 이런 부분들도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과도한 도장지 제거는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도장지를 제거해 버리면 또 악영향이 온다는 거,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도장지 제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황산고토, 황산 마그네슘 효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